바퀴벌레가 막 거실에 지나가요. 그럼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바퀴벌레 보는 즉시 손바닥으로 때려 잡을 수 있다. 손 번쩍. 이분들은 NK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냥 있으면 바로 때려 잡으니까. 그런데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도 엄마야! 그리고 자기야! 이러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때려잡지를 못하니까. 자, 반갑습니다. 리치스타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예쁜 남자 박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5월 달에 세종시 전이산업단지,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있는 이곳인데요. 이곳에 월드웨이, 우리 공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실크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그 아미노산 실큐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벌써 22년 차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 생산량이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까지 전 세계 실크 아미노산 총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게 바로 명품 실큐인데요. 실큐 아미노산 프리미엄 플러스 제품, 그리고 굿모닝 실큐원. 실크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이죠. 물 다음으로 우리 인체를 대부분 다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머리카락, 혈액, 피부, 손발톱, 효소, 뼈도 단백질이고요. 근육도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이나 항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70%의 물을 제외한 그 다음 대부분을 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들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세 글자 시작. 단백질. 한 번만 더요. 시작. 단백질. 이 단백질이 건강하면 사람이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기도 있고 콩도 있죠. 이 단백질을 먹었다고 했을 때 이 단백질 자체가 바로 머리카락이 되거나 또는 근육이 된다거나 호르몬이나 항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음식물들이 분해되는 과정, 소화라고 하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 큰 덩어리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쪼개진 게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을 소장, 작은 창자에서 흡수하게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아미노산이 이제 뭉쳐지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단백질로 싹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콩이나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먹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아미노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미노산 1일 권장 섭취량, 성인 기준으로 체중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중이 71kg이 나가니까 저는 하루에 71g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량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는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에서 부족 비율이 약 48%가 모자르게 섭취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60% 이상 지금 부족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문제는 하루 필요량을 적정하게 매일매일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건데, 보시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기를 녹여서까지 단백질을 가져다 쓴다. 단백질 모자르면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을 녹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녹여서 쓰니까 가늘어지고 잘 끊어지는 거예요. 잇몸을 녹여서 쓰니까 잇몸이 약해지겠죠. 치아 흔들거리다 어느 날 쑥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육을 녹였으니까 이 관절을 지탱해야 되고 척추를 지탱해야 될 근육이 약해지니까 척추가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주저앉게 되고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피부를 녹여서 쓰니까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이 단백질을 녹였으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하죠. 자, 중요한 건 손발톱이 약화되고 이렇게 약화되는데 여기 맨 하단에 보니까 면역세포까지 약화돼서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단백질과 관련돼서 이 면역력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질병들이 나타날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야, 제가 이거 타이핑 하다가요 손가락에 쥐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그냥 36,000가지. 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이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그걸 반응하고 이때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대표적인 염증이라고 하면은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열이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죠. 그리고 그 세포나 조직이 손상을 입으니까 기능 상실의 이런 염증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이 무려 36,000가지. 제 얘기가 아니고 TV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염증들로 우리 몸에 그렇게 불편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문제는 암 발생률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망률 1위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이것은 뭐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래서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야,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저희 굿모닝 실큐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한창인 작년 2021년 제1호로 면역 증진 기능성 원료로 저희가 식약처로부터 이 실큐원이라고 하는 원료를 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실큐원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실크 단백질로 인정을 받았는데, 자, 이런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실큐원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해야 된다. 누가 먹더라도. 두 번째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면역 증진의 이 데이터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임상시험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데, 자, 좌측에 보니까 이게 NK세포 활성도가 지금 쭉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NK세포라고 들어봤어요? 네. 내추럴 킬러 셀. 예, 자연 살해세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학습하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몸에서 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그런 면역세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세포, 암세포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잡아먹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NK세포인데, 그래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활성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었냐면요. 실큐원 한 포에 3g이거든요. 아침에 한 포, 점심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하루에 3포를 섭취를 했어요. 기간은 8주입니다. 2달 동안 섭취를 했더니 실큐를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들. 안 먹은 사람들은요, 활성도가 오히려 쭉 대조군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63. 섭취한 사람들은 2달 후에 보니까 쭉 올라가서 7.77. 이 차이는 무려 84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섭취했더니 CLQ 하루에 3포만 먹어도 2달 정도 지났더니 면역력이 800% 8배 이상이 쫙 올라가더라.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오른쪽 데이터 봤더니 여기 영어로 돼 있는데 사이토카인 IL-12, 12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그런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것은 NK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퀴벌레가 막 거실에 지나가요. 그럼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바퀴벌레 보는 즉시 손바닥으로 때려 잡을 수 있다. 손 번쩍. 이분들은 NK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냥 있으면 바로 때려 잡으니까. 그런데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도 엄마야! 그리고 자기야! 이러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때려잡지를 못하니까. 이해됐어요? 이때 직접 때려잡지는 못해도 이 사이토카인 오른쪽에 있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저기 바퀴벌레 지나가요. 여보 빨리 와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어딨어? 이러고 와가지고 때려잡겠죠. 그렇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차이를 봤더니 8주 후에 무려 이 차이는 11배, 1100%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CLQ1 하루에 한 포씩 3번, 그래서 8주 정도 먹었더니 면역력이 무려 900% 이상 9배가 쫙 올라가더라. 그래서 면역 기능 증진에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천변역뿐만 아니라 요 두 번째는 이제 동물 실험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2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후천 면역과 그리고 농도 의존적으로 섭취한 양에 비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먼저 여기 림프구라고 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림프구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학습하고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똑같은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알고 있죠, 내 몸에서? 그때 이후에 잡아줄 수 있는 면역세포를 후천 면역, 림프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림프구입니다. 그런데 역시 CLQ1 열심히 섭취하게 되면 후천 면역까지도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얻었고, 요 위쪽에 보니까 계단 형태로 막대 그래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보면 CLQ1을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보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2포, 점심에 2포, 저녁에 2포 또는 3개, 3개, 3개 이렇게 섭취량을 더 늘리게 되면 훨씬 더 이 활성도가, 면역세포 활성도가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루에 3포 드시면서 현재 몸 상태를 계속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을 얻고 싶다 그러면 섭취량을 좀 증량해서 더 드신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